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1.5절에 있는 이제 선형 상미분 방정식, 즉 베르누이 방정식과 이제 계칠군 역학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분리가능 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었죠?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 있었죠. 그거를 제외한 또 다른 방정식도 있는데 그 방정식이 바로 성형 상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의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보시면 저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크게 미분 방정식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선형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비선형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리니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1차 함수들 우리가 리니어 펑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1차식으로 돼 있는 그 식을 우리가 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1차식에 대한 그 기본적인 원칙은 뒤에 다시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1차로 되어 있지 않은 그 여러 가지 거를 다 뭐라고 하냐면 비선형 얘기를 하는데, 그 선형에서도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가 있고, 비제차라고 하는 넌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선형 상미분 방정식, 즉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떤 것이냐면 얘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1차식의 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식, 한마디로 얘네들이 y'과 y가 있기 때문에 y'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개가 되는 거죠. 이기 때문에 1개가 되는데, 여기 앞에 있는 그 개수들이 y로 되어 있지 않고 뭘로 되어 있는 x의 값으로 되어 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 한마디로 y의 관점에 봤을 때는 x는 식이죠. 그 상수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x에 관한 식으로만 구성되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이 방정식을 우리가 선형 미분 방정식을 얘기한답니다. 우리가 이런 식꼴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다 뭐라고 하냐면 비선형, 난 리니어리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런 식에 되는 이 식을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는 y 프라임 꼴로 고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y 프라임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1의 x분의 a0의 x의 y가 될 것이고, 얘네들은 a1의 x의 r의 x의 꼴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에 있는 걸 얘를 새로운 px로 잡고 얘를 새로운 r 스타 x로 잡게 되면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던 미분 방정식 꼴이 이런 식의 방정식 꼴이 완성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그 선형상 미분 방정식의 기본 꼴은 어떻게 되냐면 y 프라임 플러스 p의 x, y는 뭐가 되냐면 r의 x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선형상 미분 방정식이 된다는 뜻이죠. 일명 리니어가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걔네들이 이제 제차나 비제차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첫 번째는 r의 x값이 0이 되거든요. r의 x값이 0 된다는 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얘네들은 y의 프라임 플러스 p의 x는 y, 얘네들은 0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 얘기합니다. 제차는 영어로 호모지니어스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그 아래 값이 0이 아닐 때, rx가 0이 아닐 때면 그 식의 꼴이 y 프라임 플러스 p의 x의 y는 바로 뭐가 되죠? r의 x라는 꼴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얘네들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냐면 비제차라고 얘기합니다. 넌 호모지니어스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가지 있는 방식을 이제 풀 수가 있는 것인데, 저희가 그러면 이제 어떤 것에 대한 문제를 풀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들을 풀 수 있는 방식들을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뭐였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과 똑같은 적분 인자법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네, 적분 인자법, 한마디로 인테그럴 팩터 메소드가 있는데, 그 적분 인자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건지를 파악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적분 인자법을 풀기 위한 얘네들의 기본적인 모티브는 바로 무엇이냐면 곱미분이 됩니다. 일반적인 얘네들의 그 모티브는 곱미분이 돼요. 우리 곱미분인데 곱미분이 어떠한 식의 곱미분이 하냐면 우리가 이게 UV에 이 식을 이제 미분을 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U'의 V 플러스
u의 v 프라임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맞죠? 우리는 이 곱미분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에 있는 적분 인자를 곱해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얘네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을 볼 거냐면 첫 번째 얘네들 한번 유도하는 식으로 같이 한번 봐볼게요. 유도식 한번 봐볼게요. 유도식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얘를 한번 곱할 거예요. 적분인자라고 하는 어떤 걸 곱하실 거냐면 f의 x라는 적분인자의 식을 곱하실 거예요. fx라고 하는 적분의 인자의 식을 곱할 건데 걔네들 적분인자의 식을 곱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식이 y의 프라임 플러스 그다음 p의 x의 y의 값이 우리가 r의 x라고 하는 식에서 우리가 걔네들의 그 적분인자라고 하는 라지 x, fx를 이렇게 곱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얘네들 이제 어떤 식의 관점에서 보실 거냐면요. 우리는 얘네들이 이게 되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이 뭐가 되고 싶으면 여기 있는 이 식 자체가 우리가 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식이 이게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이 식이 라지 fx하고 y에 관한 무슨 미분? 곱미분이 되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게 곱미분이 돼야 되는 원칙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식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저기 있는 라지 fx를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럼 얘네들을 한번 쓰게 되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식을 미분시키게 되면 f'x에 f'의 x의 y가 될 것이고 플러스 f의 x의 y의 프라임이 우리가 얘기하는 곱미분이 되겠죠? 곱미분이 될 것이고 그 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는 이 식을 먼저 쓰게 되면 이 식을 먼저 쓸게요. 이 식을 먼저 쓰면 fx, px y에다가 플러스 fx, y 프라임이 있다고 한답니다. 이 두 개의 식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개의 식이 같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f'의 x라고 하는 이 값 자체가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는 fx, px의 곱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유도할 수 있냐면 얘네들 보시면 f'의 x의 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fx, p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fx로 나누게 되면 fx분의 f'의 x가 되고 그 값이 뭐가 되냐면 p의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럼 둘 다 우리가 뭘로 되어 있는 식이냐면 x로 되어 있는 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 이제 뭐를 붙이실 거냐면 인테그랄 dx 인테그랄 dx 이렇게 붙이실 거예요. 맞죠? 이게 괜찮죠? 그럼 우리는 이제 fx분의 f'x를 적분시키면 혹시 기억나세요? lnx였죠? 그럼 얘네들은 적분시키면 이게 돼요. 얘네들 적분시키면 ln의 절대값 fx 이 값이 인테그랄의 px d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우리는 얘네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은 똑같이 이제 풀게 되면 절대값의 fx가 익스포넨셜의 이 식이 되는데 그 절대값 풀면 적분상수 c가 붙는데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적분 인자의 값은 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가장 최소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적분상수를 제외하고 우리는 그 적분 인자 fx를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익스포넨셜의 인테그랄의 px, dx 잡는 게 우리가 적분 인자를 잡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문제 풀이를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을 곱하게 되면 그럼 이 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fx의 y에 관한 어떤 거죠? 미분값이 바로 fx, rx죠. 그럼 우리 얘네를 적분시키면 이제 뭐가 되냐면 얘네를 적분시키면 fx의 y의 값은 인테그랄의 fx rx의 이제 dx로 이제 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y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우리 원하는 문제 정답 y는 어떻게 되냐면 큰 fx분의 1 쓰고 인테그랄의 fx r의 x의 dx로 잡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 나온다는 것이 바로 선형산 미분 방정식에서 푸는 적분인자법의 기본 원칙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는 적분인자를 구하는 방식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미분의 원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